6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과학 5단원 에너지와 생활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학교에 혹은 가정의 에너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취재하여서 영상을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을 만들 때 어떤 점을 신경 써야 되는지 스토리보드를 이야기해줬죠. 그리고 나서 또 예시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상은 여러분들이 영상은 잘 만들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배움이랑 배움 3을 통해서 마지막 7, 8차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움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116, 117쪽이고요.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거 좀 건물 좀 신기하게 생겼죠.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어떤 자료 저장소인데,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수정되고 이것을 이용하려면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선생님 다 읽지는 않을 거고 쉽게 생각하면 에너지를 좀 더 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뜨거운 열을 식히고 또 에너지를 다시 한번 또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환경을 고려해서 만든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고요. 오늘은 그러면 선생님이 도시 또 건축물 또 그런 마을 등을 보여줄 건데, 자, 첫 번째 영상은 뭐냐면 에너지 자리 마을 덴마크 3소섬. 이름이 좀 어렵죠. 덴마크에 있는 에너지를 자립해서 사용하는 마을 영상을 보여줄 거고, 자,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여러분 요새 많이 들어봤죠. 한국 에너지 공단에서 만든 영상인데, 건축물을 만들 때도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설계한 어떤 그런 영상이고, 마지막으로 요새 여러분 수소 경제, 수소 자동차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수소가 또 도시를 바꾸고 에너지를 또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상을 보고 배움 3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세계적으로 건물 부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글로벌 경제 성장과 함께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도 2040년까지 연평균 약 1%가량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화석연료 사용이 많아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요.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요? 일반 건축물은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지어 계절별 외기 온도 변화 영향도 많이 받고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낮은 설비를 쓰기도 합니다. 화석연료로 생산한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이 늘어날수록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기 힘들죠.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다릅니다. 설계 단계부터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은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서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에너지 낭비 없는 친환경 건축물이군요. 바로 지금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짓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였군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주목해주세요. 제로 에너지 건축 전문가들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패시브 전문가가 나섭니다. 기술 들어갑니다. 고성능 단열재로 건물 외벽을 감싸 열 손실을 막고 틈새로 열이 새어나가지 않게 기밀 테이프의 고기밀 창호까지 완벽히 시공합니다. 패시브 요소 기술로 외기온도 영향을 줄여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내는군요. 다음 기술 들어갑니다. 액티브로군요. 기계실로 들어왔는데요. 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까지 집집마다 계속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효율 설비가 원인인 것 같군요. 고효율 설비라면 에너지는 더 적게 쓰면서 같은 성능을 발휘할 겁니다. 여기에 건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기능까지 적용하면 실시간 에너지 소비가 크게 줄어드는군요. 낭비 없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갖춰졌네요. 이제 마지막 기술만 남았는데요. 어떤 기술이죠? 바로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태양광, 지열 등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만나 에너지 자립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완성되었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짓는 건 좋은데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까요? 부담을 확 줄이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와, 역시 제로에너지 건축! 기대를 저버리지 않군요. 이렇게 좋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공공부터 민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요. 2020년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모든 건축물이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지어지게 됩니다. 와,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달라질 대한민국의 모습 정말 기대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제로에너지 건축을 응원하며 이상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보고 왔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말과 도시와 건축물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도시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그 세상이 오겠죠. 그러면 마지막 배움 3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5단원을 보면 에너지 효율 표시 등을 참고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전기기구를 사용하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이중창, 단열재 등을 이용해서 또 외부로 뻗어나가는 그런 열 에너지 양을 특히 겨울에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항상 쌤 어릴 때도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명, 불을 항상 꺼두는 등 또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럼 평가하기 문제 3문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 1번. 은수의 질문을 들은 유준이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은수는 뭐라 했습니까?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효율적인 에너지 방법. 자, 1번 벽에 단열재를 넣어. 단열재 맞죠? 2번 이중창을 설치할 수 있지. 맞죠? 이중창을 설치해야겠죠. 자, 3번 발광 다이오드, LED 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죠. 4번이죠. 에너지 효율 등급이 5등급인 전기기구를 설치해. 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1등급이 가장 좋은 겁니다.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문제 2번. 에너지 자립 마을에서 노력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1번 에너지 아껴 쓰기 당연하죠. 2번 에너지 많이 이용하면 안 되겠죠. 틀렸습니다. 3번 전기 에너지 직접 얻기 맞죠. 4번 에너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이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3번. 다음은 에너지 이용 실태를 취재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써봅시다. 자, 취재할 장소는 교실이고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점 찾아보니까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네요. 단열도 잘 되겠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표시가 붙은 또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점을 자세히 보니까 전등이 형광등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형광등보다 좀 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그 방법을 한 가지 쓰는 거죠. 뭡니까? 그렇죠. 발광 다이오드, LED 등을 교체해서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7, 8차시 우리 학교의 에너지 이용 실태 취재하기, 더 나아가 에너지를 또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도시, 마을 등을 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진짜 6학년 과학 마지막 에너지와 생활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